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의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축구 승부패 45회차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14경기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46회차 주말 회차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가 개막이 되고 사실상 45회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45회차 역시 2월 가능성이 높아서 주중 회차 같은 경우에는 건너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MLS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이변 결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중이 쉽지 않고 틀리면 사실 욕을 먹는 케이스가 많지만 대한민국 축구 승부패 넘버원 분석 채널 풋볼살롱은 미움받을 용기를 기꺼이 짊어지고 승부패 넘버원 분석 채널로서 1등 상금이 한 번이 이월된 축구 승부패 45회차 역시 피하지 않고 전공법으로 경기력 분석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무자비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주중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리메라 리그가 일찌감치 개막이 됐고 잉글랜드 2부 리그 역시 개막이 돼서 라리가 경기와 챔피언십 2부 리그 경기를 묶어서 주력 조합 한 장이 적중이 됐었고 이 밖에도 다양한 코파 대회부터 시작해서 동아시아 대회 그리고 친선 경기까지 다양한 경기들을 바탕으로 축구 프로토 무자비 조합 픽을 공유를 드렸고 이렇게 적중이 되면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가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갓등급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갓등급 전용 축구 프로토 1무, 2무 그리고 3무 무자비 조합 픽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 이 풋볼살롱 멤버십 드래곤 등급 이상으로 가입을 하셔야 드래곤 등급과 갓등급 분들에게 공통으로 공유를 드리는 이 축구 프로토 다폴도 조합 공유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멤버십 전용 축구 승부패 최종 압축 조합 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북중미 월드컵 지난 축구 승부패 37회차에서 이 풋볼살롱이 공유를 드렸던 최종 조합 픽이 1등에 적중이 되면서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축구 승부패 1등 적중을 경험을 하셨는데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축구 승부패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공통 최종 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축구 승부패 압축 조합 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멤버십 회원분들은 축구 승부패 현미경 분석 1부는 전체 공개로 말씀을 드리지만 8번부터 14번 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가입 및 시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현미경 분석 2부까지 시청을 하실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멤버십 갓등급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갓등급 전용으로 제가 축구 승부패 압축 조합 픽을 한 장 더 드리는데 이 갓등급 전용 압축 조합 픽 같은 경우에는 폴더 수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거나 아까운 이변 픽들을 적절히 섞어서 보다 독식을 노려볼 수 있는 조금 더 과감한 조합픽이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멤버십 갓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압축 조합픽 한 장 더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700명가량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멤버십 전용 카페에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카페에서는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프로토 그리고 승무패 다양한 종목에서 조합픽까지 공유를 해주고 계시고 실제 이 회원분들이 올려주시는 공유픽을 참고를 하셔서 멤버십 회원분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가고 계시기 때문에
때문에 이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회원분들이 올려주시는 양질의 정보 그리고 공유피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으로 합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경기 신시내티 대 뉴욕시티 경기인데 저는 원래는 투폴 추천으로 승패까지만 추천을 드리려고 했지만 양 팀이 무자비 성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 빵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승무패 지우개 찬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초안픽처럼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양팀의 1차전 맞대결이 4대4 무승부 난타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빠꾸 없는 공격 축구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신시내티라는 팀이 MLS에서 굉장히 빠꾸 없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득점 같은 경우에는 전체 1등을 달리고 있는데 문제는 득점이 46골로 가장 많지만 실점 역시 45골로 지금 실점이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이 신시내티라는 팀은 자신들이 한 골을 허용을 하면 두 골을 넣겠다는 마인드로 공격 축구에 임하는 팀이기 때문에 신시내티의 수비적인 리스크가 항상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뉴욕시티는 신시내티보다는 확실히 공수 밸런스가 조금은 잡혀있는 팀인데 뉴욕시티의 공격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일단 최전방 공격 쪽에서 이 뉴욕시티의 주포 공격수 니콜라스 페르난데스 선수가 최근에 10경기에서 7골 3도움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고 지금 리그 4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뉴욕시티가 신시내티보다는 득점수는 부족하지만 순도 높은 골 결정력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시내티의 수비적인 리스크 고려한다면 뉴욕시티 사이드 충분히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시내티가 MLS에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가장 좋은 플러스 8.76골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공격 원투펀치 호흡이 좋은데 최전방의 덴키 선수의 골 결정력 그리고 2선에서의 에반데르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에반데르와 덴키가 버티고 있는 신시내티의 공격력 역시 상당히 좋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맞대결에서 지금 신시내티가 뉴욕시티 상대로 5경기에서 1무 4패 승리가 없을 정도로 이 뉴욕시티가 상당히 강했던 천적 면모가 있기 때문에 뉴욕시티 사이드 충분히 가져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양팀의 1차전 맞대결을 보시면 뉴욕시티는 1차전 신시내티 상대로 카운터어택 역습으로 2골을 만들어낸 반면 신시내티는 뉴욕시티 상대로 세트피스로만 2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뉴욕시티라는 팀이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자랑하는 신시내티가 1차전과 마찬가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반대로 이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격 축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뉴욕시티가 1차전과 마찬가지로 빠른 역습으로 재미를 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신시내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실점이 5골로 상당히 많은 팀인데 뉴욕시티가 1차전과 마찬가지로 신시내티의 수비 뒷공간 약점을 빠른 역습으로 공략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기준점이 3.5 혹은 4.5까지도 주어질 수 있는 난타전 구도가 예상이 된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에서 6승 1무 2패 원정에서의 1승 5무 4패보다 홈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반면에 뉴욕시티는 원정에서 공격력이 3분의 1로 하락이 됩니다. 지금 홈에서는 뉴욕시티가 25골을 넣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8골
경기당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뉴욕시티가 원정에서 공격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실점 역시 절반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신시내티가 신나서 공격 일변도로 나서다가는 뉴욕시티가 니콜라스 페르난데스 선수의 순도 높은 골 결정력과 역습을 노리면서 천정 면모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저는 승무패 추천드리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기 콜럼버스 크루 대 CF 몽레알 몬트리얼 임팩트의 경기인데 승무로 가면서 저는 무승부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콜럼 크루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있지만 이 콜럼 크루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골 결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1차전 맞대결이 아니라 작년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업인데 당시에도 이 콜럼 크루가 점유율 59%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고 기대 득점 1.94 대 0.22, 슈팅 숫자 14 대 4로 콜럼 크루가 압도적으로 경기 내용은 좋았지만 스코어는 1대 1로 비겼기 때문에 확실히 콜럼버스 크루가 경기를 주도하는 것에 비해서 이번 시즌 상당히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콜럼 크루가 최근에 몽레알 상대로 7경기 4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콜럼 크루가 승점을 따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콜럼 크루가 이번 시즌 MLS에서 샌디에이고 다음으로 평균 점유율이 57.5%로 두 번째로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콜럼 크루가 홈에서 60% 이상대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슈팅을 많이 때리겠지만 또다시 골 결정력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콜럼 크루 역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마이너스 3.33 몽레알 역시 마이너스 5.18로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저득점 무승부의 냄새 충분히 나지 않나 싶고 오히려 최전방에서 믿을 수 있는 공격수는 이 콜럼 크루가 아니라 몽레알 쪽에 있습니다. 지금 몽레알의 장신 공격수 오우수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고 시즌 11골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콜럼 크루의 최전방보다는 오우수가 있는 몽레알이 조금 더 골 결정력 면에서 순도 높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점 역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콜럼 크루가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역습 실점이 3골로 몽레알의 1골보다 훨씬 많고 반대로 몽레알은 선수비 후 역습 기조가 있는 팀이라 역습 득점이 4골로 콜럼 크루보다 훨씬 더 좋은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콜럼 크루가 점유율은 높게 가져가겠지만 몽레알이 최전방의 장신 공격수 오우수 선수를 향한 롱볼 역습을 감행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몽레알이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몽레알이 지금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인데 문제는 콜럼 크루가 세트피스에서도 지금 3골에 그치면서 세 번째로 득점이 적은 팀이기 때문에 콜럼 크루에 떨어지는 세트피스 공격력 역시 몽레알에게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승부 꼭 바치고 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콜럼 크루가 홈에서 성적이 4승 2무 3패로 원정에서의 1승 3무 6패보다 훨씬 더 홈발을 받는 팀이고 특히나 홈에서도 실점이 원정보다 13골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콜럼 크루 역시 많은 실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 1승 1무 7패 굉장히 좋지 못한 원정 성적을 보여주면서 실점 역시 2배 이상 증가가 되고 최근 8경기에서 5무 3패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몽레알에 떨어지는 원정 경기력 그리고 최근에 무자비 면모 콜럼 크루에 떨어지는 골 결정력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이변픽 무승부 바치고 가면서 승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DC 유나이티드 대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의 경기 단통 무승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부 DC 사이드 추천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DC 유나이티드가 MLS에서 무승부가 9번으로 가장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는 최다 무자비 팀이라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1차전 맞대결은 뉴잉 레벌이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 경기 내용 자체는 양팀 모두 기대 득점 값이 한 골이 채 되지 않으면서 거의 0대 0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던 내용이고, 이 뉴잉 레벌이 원체 이번 시즌에 홈에서는 8승 1무 2패로 극강의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승 2무 5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뉴잉 레벌이기 때문에 충분히 뉴잉 레벌의 원정 경기력 기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DC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 3승 3무 3패, 원정에서는 2승 6무 2패, 최근 리그 8경기에서 1승 6무 1패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지금 MLS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팽팽한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이 DC 같은 경우에는 팀 컬러가 명확한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이 39.4%로 MLS에서 점유율이 가장 낮은 것이 바로 DC이고,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MLS에서 평균 롱볼 횟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동시에 롱볼을 때리는 전형적인 선수비 후 역습, 그리고 제공권 전체 3위, 강력한 높이를 바탕으로 한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DC의 팀 컬러가 명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역습 득점 역시 DC가 4골로 뉴잉 레벌의 1골보다 많기 때문에 DC가 역습을 노리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지만, 뉴잉 레벌이 이번 시즌 역습 실점이 1골로 상당히 준수한 역습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 팽팽한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DC가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전체 2등, 뉴잉 레벌도 9골로 3등을 달리고 있어서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강력한데, 세트피스 실점은 DC가 7골, 뉴잉 레벌이 5골로 오히려 DC가 세트피스 수비력은 조금 더 불안하기 때문에 세트피스 능력치 역시 거의 5대5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쉽사리 유불리를 가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나 DC의 최다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투폴로 DC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DC가 최전방 공격수 바리보 선수가 있는데 최근에 5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5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 DC의 바리보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최전방 골 결정력은 DC가 나을 수 있고, 무엇보다 뉴잉 레벌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 측면 자원인 랑고니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는데, 이 선수가 공격 포인트 9개를 기록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어시스트 6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뉴잉 레벌 특유의 원정 경기력 기복과 주축자원 랑고니 선수의 부상 결장, 그리고 DC의 최전방 공격수 바리보 선수의 골 결정력이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DC가 근소한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단통 픽으로는 단통 무승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뉴욕 레드불 대 내슈빌의 경기 무패로 가면서 무승부 보험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슈빌이 동부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슈빌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 있는데, 문제는 내슈빌 역시 지금 원정에서는 기복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9승 1무 무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슈빌이지만 원정에서는 4승 3무 2패의 기복이 있고, 특히나 원정에서는 지금 홈보다 득점이 19골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내슈빌이 원정에서 통수를 칠 가능성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원정에서는 1무 1패 승리가 없는 내슈빌이고, 최근 내슈빌이 실제로 뉴욕 레드 원정에서는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뉴욕 레드 역시 홈에서는 최근에 내슈빌 상대로 패배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보험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맞대결 역시 내슈빌이 2대1 승리를 거뒀지만 내슈빌의 홈 경기였고 최근에 이 뉴욕 레드가 내슈빌 상대로는 4경기에서 홈에서 2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뉴욕 레드가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실점이 3번째로 많은 팀이고 반대로 이 내슈빌은 지금 MLS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짠물 수비 팀이고 실제 원정에서는 공격력이 급감하지만 동시에 수비력 자체는 오히려 홈보다 실점이 절반 감소하는 내슈빌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내슈빌의 극강의 짠물 수비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경기는 뉴욕 레드가 내슈빌의 MLS 최고 짠물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나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 뉴욕이 10골로 3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내슈빌이 충분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평균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내슈빌이 54.3, 뉴욕 레드가 53.2로 양팀이 비슷한 점유율을 보여주는데 내슈빌이 확실히 원정에서는 52.1%로 홈에서의 평균 점유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수비적인 밸런스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뉴욕 레드가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저는 내슈빌이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선수비 후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내슈빌이 역습 득점이 6골로 4골에 뉴욕 레드보다 2골이 많은데 문제는 내슈빌이 역습 실점이 단 한 골도 없는 극강의 역습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뉴욕 레드는 역습 실점이 4골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뉴욕 레드가 홈에서 무리해서 공격적인 운영을 들고 나온다면 내슈빌은 안정적인 자신들의 원정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선수비 후 역습 기조를 가져가고 특히나 뉴욕 레드가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내슈빌이 강력한 세트피스 특히나 무쿠타르 선수의 예리한 프리킥 한 방으로 득점을 그리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내슈빌 사이드 무패 투폴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5번 경기 올랜도 시티 대 시카고 파이어의 경기는 승패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맞대결은 시카고가 3대1 완승을 거뒀고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홈에서 4승 2무 3패로 원정에서의 2승 1무 7패보다 훨씬 더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원정보다 지금 실점이 20골이나 감소가 되는 홈발이 있기 때문에 홈발 올랜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홈에서 실점이 20골이 감소가 되더라도 지금 MLS에서 실점이 48골로 가장 많은 팀이 바로 올랜도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수 밸런스 면에서는 시카고 파이어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카고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에서의 7승 0무 3패보다 원정에서의 3승 2무 3패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있는 편이고 특히나 최근 원정에서는 2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시카고가 원정 경기력 기복을 보여줄 가능성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록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시카고가 공수 밸런스가 좋은 것이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시카고가 올랜도의 5골보다 한 골이 많고 세트피스 수비력 역시 지금 올랜도는 실점이 8골로 상당히 많지만 시카고는 세트피스 실점 역시 3골로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세트피스 공수 양면에서 시카고가 우위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실점이 7골로 MLS에서 역습 실점이 3번째로 많은 반면에 시카고는 역습 실점이 3골로 올랜도보다 훨씬 적고 양팀 모두 역습 득점은 4골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만약에 올랜도가 홈팀이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들고 나온다면 오히려 시카고가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카고 쪽이 지금 정배당을 받은 것이 괜히 정배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 그리즈만 선수를 영입을 해서 확실히 그리즈만 선수 합류 이후에 올랜도가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있고, 물론 올랜도 이적 이후에 모든 대회에서 7경기 2골 1도움을 올리고 있는 그리즈만 선수인데, 이 그리즈만 같은 선수들이 한번 터져준다면 확실히 올랜도가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시카고 역시 지금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지금 스타 플레이어를 최전방에 영입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팀 모두 올랜도는 그리즈만, 시카고는 레반도프스키 선수, 이 두 선수 스타 플레이어가 어느 쪽이 활약이 나오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 한번 갈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토론토 대 샬럿 경기 역시 저는 승패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샬럿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 있는데 양팀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맞대결 흐름이 샬럿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1차전 맞대결 3대1 완승을 거뒀던 샬럿인데 최근에 토론토 상대로 4연승을 거두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토론토가 샬럿 상대로 맥을 못 추는 것이 4경기 모두 샬럿이 오히려 점유율을 낮게 가져간 상황 속에서 선수비 후 역습을 쳤을 때 샬럿이 모두 4연승을 거뒀다는 점이고, 그 말인즉슨 이번에도 만약에 토론토가 샬럿 상대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구도가 나온다면 샬럿 같은 경우에는 딘 스미스 감독 체제에서 선수비 후 역습의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토론토 상대로 점유율을 이렇게 낮게 가져가면서 역습으로 재미를 보면서 샬럿이 승리를 거두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 샬럿 쪽 승리를 가져가는데, 토론토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일단 샬럿이 원정에서 너무나 경기력이 떨어집니다. 원정에서는 지금 2승 1무 5패에 그치고 있는데 8경기에서 원정 9골이 그치고 있어서 11경기 23골을 넣고 있는 홈에서의 공격력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공격력이 너무나 떨어지는 샬럿이고, 반대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원정보다 득점이 12골이 증가가 되면서 성적 역시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토론토가 홈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론토의 평균 점유율 46.8, 샬럿의 평균 점유율 46.1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지금 MLS 최하위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선수비 후 역습 기조가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은 선제골을 넣는 팀이 오히려 대량 득점을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역습을 칠 수 있는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토론토가 의외로 선제골을 넣는다면 저는 샬럿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토론토가 자신들이 잘하는 역습을 가져갈 수 있는 전술 상성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록면에서는 샬럿이 좋은 것은 일단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가장 많은 반면에 샬럿은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적고, 세트피스 공격력 역시 지금 샬럿이 8골로 강력한 반면 토론토는 5골에 그치고 있어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토론토 상대로 샬럿이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샬럿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이 토론토의 핵심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미하일로비치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토론토의 공격력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 경기는 저 역시도 투표율이 높은 샬럿의 승리 가져가는데, 문제는 토론토가 선제골을 넣을 경우에는 저는 샬럿이 상당히 경기력이 말리면서 원정 기복이 나올 수 있는 전술 상성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 승패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 꼴찌 스포켄자 대 최근 잘 나가는 세인트루이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스포켄자의 단통 패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전 맞대결 한 달 전에 세인트루이스가 3대2 승리를 거뒀고 경기 내용 역시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더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가 원정에서는 홈보다 경기력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MLS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리그 9경기에서 무려 7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세인트루이스이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지금 스포켄자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스포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MLS에서 득점이 가장 적으면서 동시에 실점 역시 가장 많기 때문에 공수 모두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MLS에서 3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6경기 1승 5패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9경기 7승 2무 무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세인트루이스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스포켄자에게 덜미가 잡히는 그림은 전혀 그려지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압박 지표를 보시면 지금 PPDA 수치가 세인트루이스가 의외로 11.2로 MLS에서 5번째로 낮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PPDA가 낮을수록 전방 압박의 강도가 센 팀이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가 압박 기조가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가 스포켄자 원정에서 압박을 하는 그림이 나올 텐데, 그래도 전술 상성적으로 보면 스포켄자가 역습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역습 공격력이 7골로 MLS에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만약에 세인트루이스가 압박을 걸어온다면 스포켄자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스포켄자가 역습 득점이 많지만 동시에 실점 역시 11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포켄자가 역습을 당하는 구도 역시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역습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스포켄자이고, 반대로 이 세인트루이스는 역습 실점이 한 골로 극강의 역습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스포켄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득점력 측면에서 보면 세인트루이스는 6골, 스포켄자는 MLS에서 유일하게 세트피스 득점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 측면에서도 세인트루이스가 압도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세인트루이스가 확실히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실점 역시 지금 스포켄자가 9골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스포켄자의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우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MLS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세인트루이스를 이변의 희생양으로 보기에는 경기력적인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이변 없이 스포켄자의 패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2월대 N축구 승무패 4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LS 같은 경우에는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각종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전술적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시나리오 최종픽을 가져가시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픽 그 자체보다는 분석 내용에 귀를 기울이셔서 야무진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고, 8번부터 14번 경기 나머지 7경기는 제가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양질의 현미경 분석 2부 내용까지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